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아는 것도 없이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고 계신 홍준표 대표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명을 군단을 이끌고 지혜로운 전술 전략으로 우리 당을 잘 이끌고 계신 우리 김성태 원내 대표님, 이거 박수 치라고 할 때만 치십시오. 너무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경제를 불천위하 개발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공청회 토론회를 불철주야하고 계신 홍준표 정책의장님과 우리 116명의 국회의원님들, 당직자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관련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 단체장 공천, 우리는 4가지의 플랜을 놓고 고심 끝에 결정한 보고들입니다. 첫 번째는 단수공천, 두 번째는 경선을 직접 하는 경우의 공천, 세 번째는 우선 추천지역, 네 번째는 후보를 영입하는 4가지 부류로 공천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광역단체장 공천 관련 17개 지역 중 9개 단수 공천지역, 부산의 서병소, 이런 때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수의 정도에 따라서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의 유정복 후보, 대전의 박성효 후보, 울산의 김기현 후보, 세종의 송아영 후보, 경기의 남경필 후보, 정창수 후보, 충북의 박경복 후보, 제주의 김방훈 후보, 그 다음 대구 경북 두 곳은 4월 8일 날 직접 투표를 거쳐서 경선을 실시한 두 곳입니다. 대구의 권영진 후보, 경북의 이철우 후보, 서울, 충남, 경남 지역의 3곳은 우선 추천 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신 바와 같이 서울의 김문수 후보, 충남의 이인재 후보, 경남의 김태호 후보, 저희들은 100만 도시를 잘 가꾸고 그리고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기초단체장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5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첫째, 고양 용인, 창원 이 3곳을 중점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중앙당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경기 수원 정미경 후보, 성남의 박정호 후보, 고양의 이동호 후보, 인천의 정창민 후보, 경남 창원의 조질래 후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9곳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가장 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크게 5가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했습니다. 그 첫째는 서민 중산층 정당으로서의 후보로서의 자격과 그리고 덕목을 갖췄는가를 봤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지역 발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확실한가,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적인 경제적인 그 경제관이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앞장서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상황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좌충우돌과 그리고 준비 안 된 이 정부를 이제 한국당이 바로잡을 찬스와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역량은 첫째는 전투력, 그리고 경륜, 경험, 체험, 모든 것이 민주당이나 타당의 후보와 월등히 낮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호명한 선수들 기필코 승리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훌륭한 덕목을 갖춘 우리 후보들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당선될 수 있겠으니 여러분들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장 김문수 우리 사람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추천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도장 들고 뛰지 않고 도장 다 찍었습니다. 우리 공천에 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공천은 언제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되면 모두 성복하고 한마음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정당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저희 당이 국민 앞에 내세운 구호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그것이 우리 당의 대선 구호였고 또 지금도 지방선거 구호로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탄핵 대선에서 탄생한 이 정권의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주사파 이 4개 세력들이 연합한 그런
좌파 연대 정권입니다. 우리와 반대 입장에 있는 언론이나 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걸핏하면 그것을 색깔론으로 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기하는 것은 요즘 너무 복잡해요. 50시대의 빨갱이가 아닌 것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색깔론이 아니고 이거는 본질론입니다. 이 정권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정권의 본질은 정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들의 연합정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개정에도 나타나고 교육 문제에도 나타나고 사회 문제에도 나타나고 경제 문제에도 나타나고 가장 최근에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서 김기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이 몰아가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해묵은 색깔론이라고 그런 식으로 또 반대를 합니다. 또 이념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이 이념 논쟁을 하지 않고 정당의 존립 가치가 있습니까? 이념이 없는 정당이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우리가 내세운 것은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입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그 체제를 통째로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 구호를 내세웠을 때 상당수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1년 가까이 겪어보니까 제일 먼저 반발하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말하자면 중소기업 이분들입니다. 무슨 살 길이 막막해졌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직원들 줄이고 가족끼리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할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분들입니다.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아직은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안 오니까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도 느낄 겁니다. 과연 탄핵으로 탄생한 이 좌파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좌파의 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이 수긍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심판하는 길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과거 같으면 군인들이 나오고 또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민주화된 이 나라에서 그런 좌파 복주를 막는 길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여론조사에 현혹이 돼가지고 투표장에 안 가려고 하는 우리 지지계층이 많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한번 여러분 로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는 문재인 지지층이 70%가 그 사람들만 응답합니다. 우리 지지층 여론조사 응답률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가? 그 사람들 로데이터 중앙선관위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체 조사는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도 문재인 지지층이 평균 60%가 그 사람들이 응답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 지지층은 격렬하게 응답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계층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2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 여론이라고 호도하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만이라도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할 때는 꼭 어느 지지층인가 그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여론조사에도 문재인 지지층이 60%가 전국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응답 계층이 어떤 응답 계층을 보면 1, 2%, 4, 5%. 그 사람들 다 국민들 아닙니다. 선거는 민심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주일 새 민심이 변했다. 자기 여론조사가 다 틀리니까. 그렇게 선거 끝나면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여론조사가 엉터리였던 거죠. 이미 민심은 결정되어 있는데 여론조사가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선거의 성패 결정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가도록 하느냐, 이것이 선거의 성패입니다. 지난 총선 때 어느 지역에, 서울에 여론조사인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데하고 어느 방송국하고 선거 직전에, 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여론조사가 우리 후보가 27%를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는 자기는 당연히 된 것으로 알고 대선 준비하느라고 다른 지역에 막 지원 요새 다녔어요. 근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아니거든. 14일 만에 참패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민심을 이길 수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도 내부조사를 할 때도 과연 무응답층의 지지 성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정밀조사를 다 합니다. 절대 불리하지 않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당에서 선정한 이 광역단체 후보들, 중광역단체 후보들은, 나는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넘친다고 하는데, 민주당 후보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감이 되는 후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나온다고 떠들면 후보가 넘친다고 하고. 서울시장 후보만 한번 봅시다. 그 밑으로 당한 사람이 2사람이나 있잖아요. 이상한 사건으로 물러선 사람이 2사람이나 있잖아요. 그 나머지 후보, 그 사람들이 감이 되는 후보라고 보십니까? 나는 후보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이 되는 사람만 골랐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이제는 선거밖에 없습니다. 선거밖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아스팔트를 누비고 다녀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를 지지하는 그분들을 가족, 친구, 이웃집 전부 모시고 투표장으로 가야 됩니다. 투표장으로 가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 지키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도 만날 기회도 많을 거고 많은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도 올 겁니다. 오늘은 후보자님들한테 전부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실 거죠? 나는 안 해도 돼. 지금 후보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출마 안 해. 그러니까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오늘 나오신 광역단체, 중광역단체 후보들을 모두 당선시킬 것을 여러분 힘을 합쳐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6.13 지방선거 필승 다짐하며 홍준표 대표께 큰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당원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성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리! 예, 좀 전에 대표께서 많은 말씀 좋으신 내용 필승 각오 의지 다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1년 더 이상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해서 규정조차 별도로 하기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면은 이제 국민들의 그 진정한 마음은 6.13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투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1년의 경제 파탄과 독단과 절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은 경제정책의 헛바질로 노무현 정권 이후에 가장 큰 청년 실업과 실업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의 이 실험에 형편어려운 서민 알바생들이 일자리만 뺏기고 서민 밥상 물가만 올라서 우리 서민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이 공무원 정원 공약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만 양산하고 늘어난 공무원 부영하느라고 국민들 헬세는 허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장적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 건설이 중단되어지고 수천억의 국민 헬세가 낭비되는 이 암담한 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코 사회주의 이념에 우리는 매진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완벽하게 지키고 되살려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 인사보복, 정책보복에 날새는지 모르고 지나간 그 1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위대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자유한국당 기호 1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이 아마추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당이 자랑하게 내세운 이 후보들을 위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3,500만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라집시다. 우리가 달라지면 잃어버린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순차적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다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서울은 수원입니다. 지금 수원은 5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자유한국당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장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임무는 수원을 탈환하고 경기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 말 좀 할게요. 제 얘기를 오늘 잘 들어주세요. 2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 당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는 고사했습니다. 2번째도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내게 손을 내미는데 저는 예스라고 제 마음속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하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선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남경필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남경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를 지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파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을 탈환해야 되는 저의 임무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어제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저 불쌍히 여겨줍시다.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고 이 선거를 치러내야 됩니다. 왜? 홍준표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자유를 찾아야 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각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모으십시오. 우파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자고, 사랑해 주자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선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껴안아 줍시다. 그리고 다독거려 줍시다. 이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진지구축을 하지 않으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물 건너갑니다. 반드시 전파해 줍시다. 어제를 잊고 어제의 용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오늘의 용사들은 맨 앞에서 서서 싸워주세요. 그러면 저와 우리 경기도는 후보들은 목숨 걸고 앞에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성남시장 후보 박정호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당에서 이 부족한 박정호를 성남시장 후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오라 였습니다. 제 온몸과 마음과 모든 능력을 바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좌파 정권으로부터 성남시장을 탈환하겠습니다. 제 이 감사한 마음을
승리의 월계관으로 당에 바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을 지키고 좌파 세력의 핵심 근거지인 성남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 고양시장 후보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장으로 도전을 13년 동안 했습니다. 오직 한 길, 시장으로 그 지역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13년을 보내서 드디어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이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청개구리식 정부를 저는 반드시 원위치시키고 대한민국에서 한국당이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도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고양시가 얼마나 폐단이 쌓여지는지를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이 폐단을 고양시에서 이동환이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성하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의 중심이 수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경기도의 중심, 경기 북부의 중심, 고양시에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 역할을 고양시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용인시장 공천장을 받은 정찬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도권 또 전국에는 100만 전후도시가 여러 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현역 시장이 용인시장입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도 상대 후보와 상당히 앞서거나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특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6.13 선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전화번호 돌려보시고 가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친인척을 찾아주시고 동문을 찾아주시면은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장 전진을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당원 정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원시장 공천자 조진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분이 어렵습니다. 안보 위기는 말할 거 없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과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 작게는 우리 창원 지역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설비 생산의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도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우리 창원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경남의 보루 창원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당대표님께서 출전 독려장을 받았습니다. 출전에 임하는 장수가 사적형의 각오로서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하여 창원을 다시 한 번 더 경남의 중심으로 만들고
경남이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도약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께서 큰 원군이 되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을 모시고 우리 경남 지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하나 외치고 물러나가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천받은 김방훈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훈훈한 바람이 불면 좋겠죠. 그 바람 제주도 부서 분명히 일으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도민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영남회, 경기, 서울, 강원 다 있습니다. 그분들과 또 여기 계신 당원 동지분들이 마음을 합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승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의 오랜 친구, 우리 당의 오랜 친구 올드보이 김태호 인사 올립니다. 제 마음은 눈을 가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경남을 지켜내라. 그리고 위기의 당을 반드시 지켜라라는 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이 나라의 수호, 국민들의 안정과 번영, 자유한국당만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출발은 우리 모두의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출발은 우리 당의 철저한 단합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가 신라 화랑정신으로 이 나라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보수 심장 경상북도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전국 선거를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경상북도 출향면 700만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는 정치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기실 준비가 돼 계십니까? 이번 6.13 전쟁에서 충남 전선을 제가 맡았는데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충청에서 이기는 당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곳에 여러분이 장작 하나씩을 더 넣어가지고 펄펄 좀 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도권도 영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불태워서 충남 전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여러분에게 안겨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6.13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전쟁입니다. 나라 위기에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경제, 민생 다 파탄입니다. 어제 노동부가 3월 지표를 발표했어요. 17년 이래 실업률 최악, 청년 실업률은 11.6%, 사상 최악, 영세 자영업자들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앞이 보이질 않아요. 대기업들 우리 대한민국의 단 하나의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국민을 믿읍시다. 국민, 서민, 중산층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민생을 파탄으로 밀어내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심판이자 동시에 희망이 이번 전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직도 미움과 불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진행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고 생명들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의 전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충남 전쟁에서 모든 걸 다 바쳐 승리를 이루어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후보 박경국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내륙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구가 163만밖에 안 되지만 충북에서 이겨야만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충북이 그만큼 우리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대해야 될 여당 후보는 선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지금 공천을 받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웃의 이인재 후보님, 그리고 박성희 후보님, 송혜 후보님 등과 같이 충청권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의 그날까지 저를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정창수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분이니까 중간 박수는 생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라냐 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게 나라입니까? 법도 절차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들이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많죠. 제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강원도 18개 시군을 돌아다녔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조선 세종께서 사군 육진을 개척할 때 군부대만 보냈습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가야죠. 군사경계선이라는 것은 군과 관과 민이 같이 함께 협력을 해야지 그 지역이 지켜지는 겁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 지역에서 같이 군을과 생활을 했던 그 지역 사람들을 적폐운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폐강 지역이 많습니다. 영월하천, 태백, 정선. 여러분들, 이 폐강 지역에 강원랜드 사태를 들었을 겁니다. 198명의 본인의 의사 없이 이런저런 사유로 합격 취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죠? 3, 4년 직장 다니고 향후 직장을 다닌다는 전제가 신용입니다. 그 신용에 의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분들이 법률적으로 다시 문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합격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만간에 퇴소가 되면은 환수 조치가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하게 또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18개 시군을 돌고 느꼈습니다. 강원도청에 30년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나아진 게 없었다. 농정, 어정, 그리고 소상공인 말할 것도 없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공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강원도 반드시 탈환해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천장은 당이 저에게 주신 7번째 공천장입니다. 한나라당으로, 새누리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 7번 공천 주신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우리 당원 동지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얘기하지 않고 저에게 준엄한 꾸짖음을 해주신 연세가 지긋한 우리 당을 지켜오신 책임 당원 동지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지사, 당신 탈당했다 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죽으림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쳐서 이겨내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남 후보, 나는 어떻게 해도 당신 찍어줘. 나는 어떻게 해도 자유한국당 찍어. 그렇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해. 자유를 지키고 자유의 가치가 숨쉬는 당을 만들어, 배려가 함께 있는 배려의 가치가 있는 당을 만들어,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당을 만들어. 그래서 젊은이들이, 젊은 엄마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반드시 승리를 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정말 저에게는 이 세 번째가 더 큰 질타였습니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소장파라고 했던 남원정, 니네들 왜 이렇게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느냐? 홍준표 대표, 유승민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우리 당의 지도자들, 과거에 있었던 지도자들 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느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문재인 정부의 이 포퓰리즘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을 막으려면 다 힘을 합해도 모자를 판에 왜 흩어져 있느냐? 다 힘을 합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라. 이렇게 야단 맞았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후보 추대식을 받고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털 검색어 1위에 장시간 동안 올라 있다고 연락들이 여기저기서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고 또 여성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2100만 여성 유권자를 대표하여 깨끗한 선거 치르겠습니다. 또 여성 특유의 따뜻함과 섬세함으로 시민들을 보듬어 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멋진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반드시 승리하여 강한 세종,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소리가 신통치 않습니다.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한판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 울산에는 기호 1번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꼼수를 써서 아니면 말고 싫어 마구 덮어 씌워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이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거 덮어 씌웠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버렸고, 그러다가 공천 발표하는 날 압수했더니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시민들 똑똑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낙동강 전선 지켜내고 울산을 중심으로 동남북부를 일으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하는 자유한국당 승리를 울산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광역시장 후보 박성효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절을 한 번만 드렸습니다. 3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절을 드리는 의미는 지난해 우리가 정권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민께 걱정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절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처럼 당의 지지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지역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당을 지켜주고 오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절입니다. 아직도 밖에 나가면 찬바람이 붑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충청권은 모든 지역을 민주당에게 내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빼앗긴 들에도 새봄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이번에 해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전과 충남은 이상한 일을 겪으면서 충청도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크게 손상받았습니다. 민주당 전임 대전시장은 법규에 위반돼서 3년 반이나 재판하다가 낙마했습니다. 최근에 충남지사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로 낙마했습니다. 충청도가 왜 그러냐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찾는 일 중요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 또한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도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당선자 대회에 모든 분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는데 아침에 4조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시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3조 7천억의 빚을 갚고 부채도시에서 벗어나서 재정 정상도시가 됐습니다. 인천의 꿈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저는 더 책임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안보와 경제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지키자.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좀 와닿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행복을 지키는 거고 개인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선거를 칠 때 제가 일관되게 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을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천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이번 6.13 선거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50만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들의 위대한 선택, 대구광역시장 후보 권정진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은 이번 선거는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완성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보수를 살려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뜨거운 해프를 대구에서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야릇하네요. 얼마 전에 그 모 일간지에서 국가 브랜드와 관계돼서 여러 시도지사, 시도의 어떤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땡. 여러분 부산입니다. 놀랍게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딘지 아세요? 그것도 역시 부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서병수 자네는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멋지게 잘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나가서 부산을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언론을 보면 걱정 많으시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늘날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에 5천만 인구를 가진 커다란 나라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밑바닥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언론을 보면 그러한 전통과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훼손하고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걱정 좀 많이 하시죠. 이 부산이 객가가 돼가지고 이 바람이 셉니다. 세고 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그 거점 도시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부산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켜냅니다. 부산을 지켜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 입당한 지 24년 2개월째인데 24년 2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오셔서 한마디씩 다 하는 이런 공천자 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원회관이 꽉 차고 또 이렇게 떠내려갈 듯한 뜨거운 용광내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저 뒤에 서 계시는 분 보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뜨겁게 서서 열광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24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남경풀 지사님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우리는 찢어지고 흩어지고 탄핵되고 구속되고 엄청난 아픔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앞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뭉치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제가 과거에 그 사람들 김일성주의자 감옥 살 때 제가 다 같이 아는 사람입니다.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그거 다 주사파 운동권들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이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뜨거운 열기 그리고 우리들의 단결 그리고 우리들의 투지가 있다면 이길 수 있겠죠?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로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이 후보들이 공천심사위원장한테 밥 한 그릇 산 일이 없습니다.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후보들을 모시고 2부씩 정견을 들었는데 대한민국 희망이 있죠? 한국당 선택 잘했죠? 그러면 우리 후보들에게 아주 열정적인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문표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안보 파탄, 경제 파탄, 사회 혼란의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국민과 함께 중산층과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는 필승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총력을 다해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다!